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국정계획자문위원회가 어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경남은 143개 지역 과제 가운데 우주항공산업 메카 육성과 거제 김천 간 KTX 조기 착공 등 8개 사업이 포함됐습니다. 오종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향후 5년 동안의 국정운영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시도별 지역 과제 143개도 발표했는데 경남은 8개 사업이 포함됐습니다. 사천 진주 우주항공산업 메카 육성, 창원 기계산업 ICT 융복합화, 거제 김천 KTX 조기 착공, 경남 서부권 항로화 산업 활성화와 관광 휴양벨트 조성이 반영됐습니다. 또 진주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공공선박발주와 금융지원 확대 등 조선산업 구조고도화, 남해안 해양관광 중심지 육성, 양산 동남권 의생명 특화단지 조성이 포함됐습니다. 또 100대 국정과제, 나노산업 육성과 가야문화 발굴 복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경상남도는 경남의 핵심 추진 사업들이 대부분 반영됐다며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그동안 역점 시책으로 추진했던 항공산업, 나노산업, 항노화 산업들이 국정과제의 신산업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밖에 의료 취약지에 대한 의료 공공성 확보에도 나선다는 계획이어서 서부 경남 공공의료체계 구축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지역 과제 가운데 즉시 추진 과제는 다음 달까지 내년 예산 편성에 반영시킬 계획입니다. 경상남도는 이제 국정과제에 포함된 공약들을 중앙부처 세부 사업으로 반영하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창원 김해간 비음산 터널 사업을 창원시가 계속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노선에는 반대하면서 창원과 김해시가 상생할 수 있는 새 노선을 연말쯤에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창원터널 안에서 차량 화재가 나면서 이 일대 도로는 3시간 동안 마비됐습니다. 지난해 여름 산사태에도 창원터널 일대 도로는 종일 극심한 정체를 빚기도 했습니다. 대체 우회 도로로 창원 김해 진례간 비음산 터널이 추진됐지만 8년 동안 찬반 논쟁에만 그쳤고 최근에는 정치권까지 가세했습니다. 교통은 좀 편리하겠지. 지금 만날래가 여기 넘어다니는데 여기 복잡하거든. 창원도 뚫기는 뚫어야 돼. 이거 들고 나면 창원 인구 유출 다 됩니다. 그 창원에 전체적으로 경제적으로 도움이 안 됩니다. 급기야 지난해 김해, 양산, 밀양시가 공동으로 비음산 터널 건설을 경상남도와 창원시에 건의했고 창원시는 최근 비음산 터널 사업을 추진하기로 공식 결정했습니다. 다만 기존 3가지 노선은 수용할 수 없고 창원과 김해시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새로운 노선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이 연구 결과가 연말쯤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시가 경남도나 김해시 등 관련 기관과 협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창원시는 국토교통부가 올해 초 밀양 진례간 고속도로 신설을 확정하면서 이 고속도로와 연결할 수 있도록 터널 노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새 노선 확정 이후 환경단체와 정치권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부정적이었던 창원시가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비음산 터널 사업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현수입니다. 창원 서부경찰서는 무면허의 무등록으로 오토바이를 몰다 신호위반으로 뺑소니 사고를 낸 40대 중국인을 붙잡았습니다. 해당 중국인은 지난 15일 저녁 7시 15분쯤 창원시 명곡광장에서 신호를 위반해 다른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해당 중국인이 불법 체류자로 드러나 사건 조사 뒤 출입국 사무소에 신병을 인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장마가 끝이 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됐습니다. 시원한 바닷바람이 반기는 남해안 섬으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휴식과 캠핑, 레포츠 등 섬마다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관광객들을 맞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세진 기자입니다. 남해대교가 보이는 노량항에서 100길로 10분. 섬 입구에서 빨간 풍차가 관광객을 반깁니다. 마을 주민이 공동 출자로 가꾼 휴양섬 대도. 산책로를 따라 들어가면 무더위를 씻어줄 야외 수영장이 나타납니다.
대형 미끄럼틀까지 갖춘 수영장은 도시의 워터파크도 부럽지 않습니다. 섬 안에 이런 수영장이라든지 물놀이 할 수 있는 또 이런 공간이 하동이 있다는 게 너무 좋고 시원하기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신데렐라, 백설공주 등 동화 속 주인공과 만나는 동화마을. 갯벌 체험이나 캠핑, 다양한 레포츠도 즐길 수 있어 지난해만 3만 5천 명이 섬을 찾았습니다. 삼천포항에서 100길로 10분, 휴가철 가고 싶은 섬에 선정된 사천 신수도. 쉴 섬으로 선정된 신수도는 도시의 복잡함을 잊고 호젓함을 즐기기에는 안성맞춤입니다. 굽이굽이 이어진 5.4km 산책로를 발길 닿는 대로 걷다 보면 쪽빛 바다와 함께 섬의 다채로운 풍광이 펼쳐집니다. 바다 보면서 오면서 벤치도 있어 쉬어가면서 바다도 내려다보면서 왔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다도해로 불리는 남해안 섬들이 무더위와 피로에 지친 도시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영남권 소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을 피해 전기료 등이 지원되는 경로당을 찾는 어르신들이 많은데요. 주택가에 위치한 규모가 작은 경로당의 경우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노인들이 힘겨운 여름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혜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택 일부를 빌려 사용하고 있는 대구의 한 경로당. 좁은 방 안에서 할머니들이 연신 부채질을 합니다.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않은 선풍기는 먼지를 뒤집었었고 에어컨은 아예 선이 뽑혀 있습니다.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른바 미등록 경로당으로 임대료와 전기요금 등을 모두 어르신들이 부담해야 합니다. 사람 많은데 장소는 솔고 또 에어컨도 없으니까 덥고 또 이제 돈도 없으니까 방세 맞춰주려고 하면 그것도 또 힘들고. 판자에 비닐을 덮어 만들어 놓은 이 경로당도 노인들로 북적이지만 더위를 피하긴 어렵습니다. 현재 낮 기온은 35도 정도인데요. 이 경로당 안의 온도는 38도 정도로 오히려 바깥 기온보다 더 높습니다. 시설이 좋은 경로당이 있어도 노인들은 거리가 멀어 갈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경로당 가려고 너무 불편해. 그런 거 없게도 침이 들고 올 때 갈 때 없어가지고 여길 이래가지고 우주버리가 있지. 겨울에는 너무 춥고 여름엔 너무 덥고요. 정부와 자치단체는 일정한 법적 기준을 갖춘 경로당에만 한 해 5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차원에서도 등록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거나 지원 조례를 좀 시급히 제정해서 좀 폭염을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미등록 경로당은 대구 경북에서 100여 곳으로 추산됩니다. 천편일률적인 기준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노인들을 위한 최소한의 폭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혜미입니다. 요즘 정말 견디기 힘든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깥에 잠깐만 서 있어도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인데요. 오늘도 뜨겁겠습니다. 경남 지역은 계속해서 폭염 경보로 붉게 물들어 있고요. 구름 사이로 햇빛도 무척 강하겠습니다. 날씨가 뜨거운 만큼 대기는 불안정합니다. 오후에 내륙을 중심으로 구름대가 발달하겠는데요. 경남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 5에서 20mm의 요란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오늘도 경남 지방은 계속해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지금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경남 남해안 지역에만 안개가 짙게 끼어 있는데요. 오후에는 때때로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경남 동부 지역의 현재 기온은 25도 안팎으로 출발합니다. 낮 기온은 해안 지역은 30도 안팎에 그치지만 내륙 지역은 36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도 하동과 사천이 25도로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3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도 모든 해상에는 안개가 짙겠습니다. 해상 활동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도 곳곳에서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한 차례 장맛비가 내린 뒤 열기가 조금은 사그라들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경남 중소기업청이 기술력이나 인력이 부족한 예비 창업자와 1인 기업, 영세한 중소기업에 3D 스캐너와 역설계 등 신제품 개발에 필요한 장비를 무료로 지원합니다. BNK 경남은행이 김해시 소상공인연합회와 업무 협약을 맺고 정책 자금과 금융 정보가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금융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경남농협과 도립거창대학이 업무 협약을 맺고 농촌 방제 사업에 기존보다 3배 늘린 15대의 드론을 추가 공급하고 사업 전반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남동발전이 경상대학교와 함께 4차 산업을 대비하고 에너지 분야 기술 개발을 위한 신재생융합기술연구소를 세웠습니다. 지난해부터 조선업 구조 조정이 추진되면서 1년 반 동안 거제 지역 조선업 근로자 수가 25%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거제시의 조사 결과 지난달 대우조선과 삼성중공업 등 조선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는 직영과 사내외 협력업체를 합해 6만 9천여 명으로 구조 조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전인 지난해 말보다 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제시의 내국인 수도 올해 들어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경남환경운동연합은 어제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천포 석탄화력발전소에 지난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4만 443톤으로 전국 573개 사업장 가운데 가장 많았다며 폐쇄를 촉구했습니다. 경남환경운동연합은 삼천포 석탄화력발전소의 설비와 전기 생산량이 같은데도 전년도와 비교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5,100톤가량 늘어난 것은 저젤탄을 사용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와 경상대가 협력해 공모사업에 선정된 항공핵심기술 선도연구센터가 어제 경상대 항공우주협력관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항공핵심연구센터는 첨단 복합체 설계와 제작, 시험평가, 수명 연장 기술, 유무인 항공기 안전 핵심 시스템 설계와 인증 등을 2024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